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때로는 웃음 보따리가 터지는 시간, 황금여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아주 특별한 여인을 만나보려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하여 도합 9년을 죽은 듯이 석상처럼 살아야 비로소 그 집안 귀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9년이지 꽃같은 청춘을 남의 집 부엌대기로 썩히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척해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하물며 사람 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그 9년의 하늘 배심으로 꾹꾹 눌러담아 청국장 띄우듯 묵혔다가 천하를 호령하는 산중의 왕 호랑이에게 시원하게 터뜨려버린 기막힌 며느리가 있습니다. 호랑이 등짝을 빨래판 삼아 빨래를 널고 호랑이 배를 목화솜 베개 삼아 낮잠을 잤다는 전설의 여인.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 곶감이 아니라 도끼 품은 K 며느리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복순이의 통쾌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사연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조선 팔도가 다 아는 악독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최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꼬장꼬장함에 동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그 집 문턱을 못 넘는다는 소문난 독종이었습니다. 그녀의 혓바닥은 독사보다 차갑고 눈초리는 먹이를 노리는 매보다 매서웠으니 그 밑으로 시집온 며느리 복순이의 팔자는 그야말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싶을 정도로 기구했습니다. 복순이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심지 굵고 뼈대 굵은 무명천처럼 질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의 괴롭힘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야 할 시간이면 최씨 부인은 어김없이 며느리를 안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복순아, 내 인연 어디서 군뱅이처럼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튀어오지 못할까? 어머니, 부엌에서 아궁이 불씨 살리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내년이 밤만 축내고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뒤집혀서 불렀다. 자, 여기 이 자루가 보이느냐? 이 안에 든 콩이 섞여 있는데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흰 콩은 흰 콩대로, 그리고 팥은 팥대로 모조리 분류해라. 그리고 정확히 콩알이 만 개인지 세어보거라. 만약에, 아주 만약에 9,999개가 나오거나 10,000개가 나온다면 오늘 밤 내년 밥그릇은 고사하고 내 남편 놈 밥상도 없을 줄 알아라.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가려내고 삽니까? 지금 해가 다 저물어서 눈도 침침하고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도 길어야 하는데요. 인연이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말대꾸할 힘은 있고 콩 쓸 힘은 없다는 말이냐? 내 정성이 부족하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겠느냐? 조상님이 노하셔서 집안이 망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냐? 잔말 말고 어서 세. 썩 물러가서 콩이나 세란 말이다. 복순이는 쫓겨나듯 광으로 밀려나 희미한 호롱불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루를 부어보니 검은 콩, 흰 콩, 파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하나.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건너방에서는 남편 칠성이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복순이는 콩알을 남편 콧구멍이라 생각하고 확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시집가면 깨가 쏟아진다는데 나는 콩이나 쏟아지고 있구나. 서방님은 꿀먹은 벙어리라. 제 어미 무서워 마누라 편 한 번을 안 들어주고 시어머니는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어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워 콩을 다 세고 나니 어느새 새벽닭이 회를 치며 울었습니다. 눈도 못 붙이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상을 차리는데 최 씨 부인은 문지방 너머로 며느리의 퀭한 눈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젊은 년이 벌써부터 기운이 빠져서 비실거리기는 어디서 저런 곰 같은 게 굴러 들어와서 집안물을 흐리는고.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엄동설한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산새들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혹독한 겨울날 최 씨 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어. 도통 밥알이 모래알 같아서 넘어가질 않는구나. 복순아, 내가 예전에 친정에서 먹던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당장 가서 산딸기 한 바구니 구해오너라. 네, 어머니, 지금 바깥 세상을 좀 보십시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삼동입니다. 천지가 얼어붙었는데 산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곶감이나 홍시를 내어올까요? 인연이 또 혓바닥을 놀려 내년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눈밭에 딸기라도 내려주지 않겠느냐? 옛날 효자들은 한겨울에 잉어도 잡아오고 죽순도 구해왔다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 입맛 하나 못 맞춰주겠다는 게냐?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산딸기를 구해오지 못하면 다시는 이 문지방 넘을 생각 마라. 결국 복순이는 쫓겨나듯 낡은 광주리 하나를 끼고 눈보라치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로는 칼날 같은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려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복순이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엉엉 내 신세야. 이 넓은 천지에 내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어. 이 추운 날 객사를 하게 생겼구나. 남편이란 작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 긁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얼어 죽어 귀신이 되겠구나. 차라리 호랑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콱 물어가 버려라. 그 지옥 같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콩을 세고 멸시를 받느니 차라리 짐승밥이 되는 게 낫겠다. 어디 있냐 호랑아. 나 좀 잡아먹어라.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기도 전에 등 뒤에서 산천초목이 벌벌 떨만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르릉, 크아앙, 땅이 울리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복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집채만 한데호 백두산 호랑이 중에서도 왕이라 불리는 상군이 시뻘건 아가리를 벌리고 복순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복순이의 머리통을 한 입에 삼킬 기세였습니다. 누런 털에 박힌 검은 줄무늬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 같았고 안광은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
거품을 물고 기절했을 테지요. 하지만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순이의 멘탈이 그 순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서름,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추위와 배고픔이 뒤섞여 공포심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오직 분노와 도끼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복순이는 옆에 있던 빈 광주리를 호랑이 면상에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콧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지난 3년간 연마해온 데시벨로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아, 이 털뭉치야. 내가 지금 눈치 없이 입을 쩍쩍 벌릴 때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볶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이 엄동설안에 있지도 않은 산딸기 찾으러 왔다가 열불이 터져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 그래, 잘 만났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주 뼈까지 오드득 오드득 씹어먹어라. 대신에 나 먹고 체해서 너도 배탈이나 나버려라. 어서 안 먹고 뭐해. 이 멍청한 고양이 놈아. 호랑이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에 뇌정지가 왔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놈들은 자기를 보면 살려주세요 하고 빌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야 정상인데 이 여자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큰 소리로 그것도 악을 쓰며 달려드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당황해서 눈을 껌뻑거리며 뒷걸음질을 치자 복순이는 한술 더 떠 호랑이의 굵은 수염을 양손으로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눈깔이 그게 뭐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초면인 사람한테 이빨을 드러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3년 동안 예절교육뿐이다.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똑바로 안 서? 무릎 꿇어. 앉아. 복순이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중의 왕이라던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뒷다리를 접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든 며느리처럼 호랑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복순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결국은 기세 싸움이구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하며 배운 그 지독한 도끼를 여기서 써먹는구나. 호랑이 별거 아니네. 우리 시어머니보다 덜 무섭네. 자신감이 붙은 복순이는 호랑이의 이마를 툭툭 치며 잔소리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며칠 굶었구나. 털 관리도 안 해서 벼룩이 뛰어놀겠다. 아이고 더러워라. 산중의 왕이라는 놈이 이렇게 꾀죄죄해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냐? 너 이름이 뭐냐? 없다면 오늘부터 넌 개똥이다. 알겠냐? 대답 안 해? 입 뒀다 뭐해? 호랑이는 억울했지만 복순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끼잉 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혼나는 강아지의 낑낑거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순이와 호랑이의 기묘하고도 엽기적인 산중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집에 가봤자 시어머니한테 혼날 게 뻔하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호랑이 굴에 눌러 앉았습니다. 복순이는 호랑이 굴을 자기 안방처럼 썼습니다. 추우면 호랑이의 두툼한 뱃살 밑에 꽁꽁 엄발을 집어넣고 잤고 호랑이가 귀찮아서 몸을 뒤척이면 등짝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가만 좀 있어라. 잠버릇하고는 내가 따뜻해야 너도 사는 거야. 군불 좀 뗀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배가 고프면 복순이는 호랑이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사냥을 보냈습니다. 개똥아, 밥값 해야지.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와라. 기왕이면 살 통통하고 부드러운 놈으로 골라오고 털에 피 묻히지 말고 깔끔하게 목덜미만 딱 물어서 잡아와. 내장 터뜨려서 비린내 나게 해오면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다녀와. 호랑이는 터덜터덜 밖으로 나가 멧돼지며 노루를 잡아다 바쳤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인가 싶었지만 복순이가 잡아온 고기를 짓불에 노릇노릇 구워서 자, 아해라 하고 던져주는 그 맛에 길들여져 도망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호랑이 가죽 빗질도 해주고 이빨에 낀 고기도 빼주며 호랑이를 마치 다 큰 아들 키우듯 조련했습니다. 호랑이 역시 밤마다 복순이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산천에 눈이 녹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산딸기는 못 구했어도 며느리의 위엄을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복순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개똥아, 너 나랑 같이 우리 시댁에 좀 가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평생 맛있는 고기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너 밥 굽는 거 싫지? 나 없으면 누가 이빨 쑤셔주냐? 복순이는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호랑이의 이마와 몸에 칠했습니다. 호랑이 특유의 줄무늬를 가리고 누렁이처럼 보이게 하려는 엉성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 등에 잡은 멧돼지 뒷다리와 장작더미를 잔뜩 실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해서 으르렁거렸지만 복순이가 눈을 한번 흘기자 이내 꼬리를 말고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당당하게 호랑이를 끌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문 밖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한 달이나 집을 비운 며느리를 요절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최 씨 부인은 멀리서 며느리가 집채만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망할년이 딸기를 따오라니까 어디서 바람이 나서 이제 기어들어와? 그리고 저 송아지만 한 똥개는 또 뭐냐? 산딸기는 어쩌고 개를 끌고 와? 어머니, 산딸기는 철이 아니라 못 구했습니다. 대신 산신령님이 점지해준 아주 특별한 개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힘이 장사라 머슴 열목슨 거뜬히 해낼 놈입니다. 이름은 개똥이입니다. 인사해라 개똥아. 어머님이시다. 호랑이가 최 씨 부인을 보며 본능적으로 크르릉하고 낮은 소리를 내자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살벌한 눈빛과 압도적인 덩치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최 씨 부인이 기가 죽을 리 없지요. 그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호랑이의 콧등을 위협했습니다. 이 똥개가 어디서 감히 주인을 보고 이를 드러내? 눈깔 안 깔아? 밥값 못하면 너부터 가마솥에 들어가서 게장국이 될 줄 알아라. 호랑이는 순간 야성이 폭발해 앞발을 들어 최 씨 부인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순이가 헛기침을 하며 앉아 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랑이는 복순이의 그 눈빛이 최 씨 부인의 몽둥이보다 100배는 더 무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며 얌전한 강아지 흉내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덩치만 컸지순 맹물 같은 놈이구나. 좋다. 머슴 대신 밥값이나 하나 보자.
그날 밤부터 최 씨 부인의 시집살이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호랑이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연장을 가져와라, 장작을 패라. 온갖 자비를 시키는데 신기하게도 복순이가 눈짓만 하면 이 거대한 개는 군말 없이 일을 해냈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장작을 내려치면 장작이 두부처럼 쪼개졌고 마당을 한번 꼬리로 쓸면 먼지가 태풍처럼 날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복순이네 집개가 도깨비가 씌었다며 수군댔지만 든든한 공짜 일꾼이 생긴 최 씨 부인은 내심 좋아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악명 높은 도적대 일명 독사파 5명이 최 씨 부인의 기와집을 털러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인정사정 없는 놈들로 닥치는 대로 재물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악당들이었습니다. 와장창 대문이 부서지며 횃불을 든 도적들이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이 집에 돈 냄새가 나는구나. 늙은 할망구랑 며느리밖에 없구만. 있는 돈 다 내놔라. 아니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장독대 뒤로 숨었고 남편 칠성이는 이미 다락방으로 도망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란 작자가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처자식을 버린 꼴이라니 복순이는 기가 찼습니다. 복순이는 툇마루에 꼿꼿이 서서 도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적 두목이 시퍼런 칼을 복순이의 목에 겨누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라, 인연 담력이 보통이 아니네. 어디 이 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지 보자.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복순이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개똥아, 밥값해라. 오늘 특식이다. 그러자 마루 밑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그림자가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도적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똥개는? 이 집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키우나 보네. 야, 오늘 안주거리 생겼다. 게장국이나 끓여 먹자. 도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 마당을 비추자 개똥이가 몸을 부르르 떨며 위장을 털어냈습니다. 숯검정이 씻겨나가고 선명하고 위험 있는 검은 줄무늬와 황금빛 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맹수의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어흥, 으르르릉.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기와장이 들썩거리고 도적들의 고막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적들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백두산 호랑이다. 사람 살려. 개가 호랑이로 변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앞발을 휘둘러 도적 2놈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나머지 놈들의 엉덩이를 물어뜯으며 마당을 휘저었습니다. 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도적들은 걸음하날 살려라를 외치며 똥오줌을 지리며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매일 빗자루로 때리고 구박하던 그 똥개가 사실은 사람을 찢어 죽인다는 산중의 왕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호랑이한테 빗자루질을 하다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가를 닦고는 천천히 최 씨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노란 눈동자가 최 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상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똥아, 털 묻는다. 저리 가서 앉아.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방금 전 도적들을 도륙내던 그 맹수가 얌전히 툇마루 끝으로 가서 다소곳이 앞발을 모으고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복순이의 칭찬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를 강아지 다루듯 하는 며느리. 그 순간 복순이의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실세가 누구인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콩 개수는커녕 숨소리도 크게 못 내게 되었고, 남편 칠성이는 아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발을 씻겨주기 바빴습니다. 호랑이 개똥이는 낮에는 산에 가 있다가 밤이면 슬그머니 내려와 복순이네 마당을 지켰습니다. 가끔 비가 와서 빨래가 마르지 않는 날이면 복순이는 호랑이를 불러 등짝에 빨래를 널어 말렸습니다. 따뜻한 호랑이 체온 덕분에 빨래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믿지 못할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호랑이 가죽으로 행주를 삼을 여자여. 세월이 흘러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툇마루의 꼬부랑 할머니가 된 최 씨 부인과 중년이 된 복순이, 그리고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잘 익은 곶감 하나를 호랑이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개똥아, 너는 호랑이 체면에 곶감이 그리 좋으냐? 옛날엔 곶감이 무섭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호랑이는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최 씨 부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 참 먹성 하나는 우리 며느리 닮아서 좋다. 복스럽게도 먹네. 지독한 시집살이도 무서운 맹수도 결국은 사람의 진심과 두둑한 배짱 앞에서는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호랑이 등짝에 빨래를 널던 전설의 며느리 복순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통쾌한 웃음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련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호랑이도 굴복시킬 수 있는 뜨거운 복순이가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